텔레포테이션만큼 SF 작품에서 대대적으로 부각되는 기술은 아마 없을 겁니다. 책이나 미디어 작품에는 어떠한 물건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상당한 장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하게 해주는 다양한 출입구들이 넘쳐나는데요.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신 현 시점에서 텔레포테이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그리고 이에 관한 보도들이 사실인지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작해 볼까요? 이름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텔레포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대중문화에서 말하는 텔레포테이션은 물체를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순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무리 빠른 속도라도 물체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물체가 사라지고 다른 장소에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경우에 따라 텔레포테이션을 하기 위해 어떤 출입구를 통과해야 한다든지 하는 시각적인 효과가 곁들여지기도 합니다. 한편 과학 분야에서는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라 불리는 현상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텔레포테이션으로 원격지로 전송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입자의 상태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도 아마 양자 얽힘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자 얽힘으로 연결된 입자쌍에서는 한쪽 입자가 변화하면 다른 한쪽도 똑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면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양자 입자의 상태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만약 그 상태를 바꿔버리면 다른 한쪽 입자의 상태도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 입자를 가진 사람은 원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알아내려면 메신저 메시지나 전화 같은 극히 평범한 고전적 통신수단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비유해 볼까요? 예를 들어 구두 한 켤레가 있다고 해볼게요. 오른쪽 구두와 왼쪽 구두를 서로 다른 상자에 넣어 각각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지구상의 다른 장소, 예컨대 하나는 베이징, 다른 하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곳으로 보낸다고 할게요. 그들은 자신이 가진 상자 속에 어느 쪽 구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구두가 겹침, 중첩 상태에 있는 셈이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상자를 열어 자기 구두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게 되면 상대방이 가진 구두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오른쪽 구두라면 상대방은 왼쪽 구두가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빛의 속도를 넘는 정보 전달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신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떨까요? 결국 텔레포테이션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이 모두 실제로 그런 기능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법칙에 따르면 빛의 속도를 넘어 물체를 이동시키거나 즉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법칙을 오해하기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생물계나 기술 분야에서 텔레포테이션이 확인되었다는 보고 사례 중 많은 것들이 가짜뉴스입니다. 예를 들어 순간이동을 하는 여왕개미나 소위 필라델피아 실험과 관련된 사례가 그렇습니다. 배와 개미. 필라델피아 실험에 대한 정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카를로스 미겔 아렌데라는 인물이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UFO 연구가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1943년에 구축함 엘드리지오에서 자장을 이용한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중 한 실험의 결과 배가 필라델피아에서 노퍼까지
무려 300km 이상의 거리를 순간 이동했고 승무원들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실험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카를로스 미겔 아렌데라는 인물이 엘드리지오에서 근무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 해당 배의 모든 승무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명확히 기록으로 남아있답니다. 자장을 이용한 실험이 실제로 있긴 했지만 그 목적은 선체를 소자하여 배가 자기 신관이 달린 기뢰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일이죠. 미국은 이러한 실험에 대해 동맹국인 영국, 소련과도 정보를 공유했지만 그 어디에도 이와 같은 사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같은 날에 필라델피아에서도 노퍽에서도 그 배가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민간 선박에는 폐쇄되어 있지만 군함에는 열려있는 특별 수로를 빠르게 통과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순간이동을 한다는 개미에 대한 이야기는 상황이 더욱 애매합니다. 이 소문은 널리 퍼졌는데요. 인터넷 곳곳에서 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이 기묘한 이야기를 조사해 본 결과 순간이동 능력을 가진 개미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아이반 샌더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샌더슨은 식물학과 지질학 두 분야의 학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과학 학위를 바탕으로 한 학자가 아니라 사실상 사이비 과학으로 간주되는 미확인 동물학의 창시자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가 쓴 저서인 Things, 생명체들에는 입군개미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입군개미 여왕은 코코넛만한 크기의 방에 살며 그 몸체가 방 전체를 가득 채운다고 하는데요. 그 방 벽은 매우 단단해서 부수려면 노루발 못보비 같은 도구를 써야 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어 샌더슨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결과 표시를 해둔 여왕개미가 방에서 갑자기 사라지더니 곧바로 멀리 떨어진 다른 방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실제로 입군개미는 아주 흥미로운 곤충입니다. 예를 들어 개미둑 안에서 버섯을 재배해 애벌레나 성충의 먹이로 삼는 등 본격적인 농업을 영위하죠. 과학자들이 거의 모든 종을 꽤 상세히 연구했지만 샌더슨의 설명과 일치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입군개미 여왕의 방은 코코넛보다 훨씬 작으며 여왕개미 자체는 그보다도 훨씬 작은 대략 2cm 정도의 몸 길이를 지닙니다. 개미둑의 방 벽이나 통로는 아주 약해서 관찰 중에 과학자들이 이를 부숴버릴 위험이 항상 존재한답니다. 그리고 물론 여왕개미가 순간이동했다는 사례는 단 한 건도 기록된 바 없습니다. 샌더슨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군개미종으로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지긴 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 역시 필라델피아 실험과 마찬가지로 퍼져나가 오래 살아남은 가짜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시공간의 지평선을 넘어 현실적인 텔레포테이션 방법으로 이론상 유일하게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 아마 웜홀일 겁니다. 이는 공간상의 가상의 터널로 서로 멀리 떨어진 지점들을 짧은 경로로 잇는 구조입니다. 이 채널에서 지금까지 여러 유형의 웜홀을 다뤄왔으니 여기서는 개념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웜홀에 대한 고전적인 설명은 예를 들어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 한 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 종이 위에는 A와 B라는 두 점이 그려져 있다고 합시다. 학교에서 배운 고전 기하학, 즉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가 선분 A, B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있는데요. 종이를 접어서 점 A와 점 B가 서로 다른 면에 오도록 한 다음 A 지점에 바늘을 꽂아서 B에서 꺼내는 것이죠. 이것이 웜홀입니다. 이 경로를 통과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텔레포테이션처럼 보이게 되죠. 그렇다면 이건 우리의 기술 수준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물리학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아는 물리학 범위 내에서는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웜홀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중요한 논란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웜홀이 물질을 씹어 삼키거나 자연 붕괴하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의 웜홀을 항상 만들어 두고 하나는 가는 길용, 다른 하나는 돌아오는 길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웜홀이 복잡한 양자효과의 영향으로 파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음의 밀도를 가진 특수한 물질인 이른바 엔조틱 물질이 필요한데요. 엔조틱 물질은 웜홀 내부를 완전히 채워야 합니다. 아직까지 과학자들은 엔조틱 물질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더 나아가 이를 합성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랍니다. 앞으로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안정적인 웜홀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텔레포테이션의 유일한 실용적 방법 혹은 적어도 그에 가까운 방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소식을 지켜보죠. 낚시성 제목이나 선정적인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과학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